안녕하세요. 서동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수빈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8장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30명의 학생의 성적을 저장한다라고 했을 때 그 30명의 학생의 성적을 각각 30개의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변수를 선언하는 것도 힘들고 그 변수들을 활용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하나의 변수에 30개의 버전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인 배열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 즉 int면 int, 캐릭터면 캐릭터, 플롯이면 플롯, 더블이면 더블 이런 것처럼 int 30개, 플롯 30개 이렇게 같은 형태의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번호를 붙여서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관리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의 변수인데요. 이런 것을 우리는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array라고 하고요. 이러한 배열은 아까 제가 번호를 붙인다고 했는데 한국말로 첨자, 영어로는 index라고 하는 번호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방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01호, 102호, 103호, 104호 동일한 크기의 아파트들을 하나의 아파트로 지어놓고 그 안에서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A라는 배열을 만들고 A의 0번 방, 1번 방, 2번 방, 3번 방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배열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선언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의 변수를 사용하는 것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제 1번입니다. 예제 1번은 3개의 정수를 입력받은 후에 차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4, 5, 6 이렇게 입력을 하면 똑같이 4, 5, 6 출력하는 건데요. 이 예제는 먼저 배열을 사용해 보기 전에 기존의 방식대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설명을 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int a, b, c 3개의 변수를 선언을 하고 3개의 변수에 대해서 scanf를 통해서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a, b, c 변수의 값을 %d로 이용을 해서 printf로 출력을 해보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방식 그대로의 소스 코드죠. 자, 지금은 변수가 겨우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의 분반 40명의 학생이다. 그러면 40개의 변수가 필요하겠죠. 혹은 전교생 우리 학교 학생 수가 한 13,000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13,000개의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되게 힘들겠죠. 이 코드에서 13,000개의 변수를 선언하고 13,000개의 변수에 해당하는 scanf를 만들고 13,000개에 해당하는 printf %d를 13,000개 찍는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뒤에 예제를 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서 이미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이라서 충분히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렇게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오늘 예제가 11개나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짧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예제를 한번 배열로 변경을 해보는 이게 진짜 예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달라지는 점을 한번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아까는 A, B, C 이렇게 선언했던 것을 A하고 대괄호 열고 3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A라는 int형의 배열 A를 선언하는데 이 배열 A가 가지고 있는 방의 개수는 총 3개야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즉 방이 3개짜리 int형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방이 3개인 배열 A를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 이 A라는 배열에는 총 3개의 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방의 번호는 0번, 두 번째 방의 번호는 1번, 세 번째 방의 번호는 3번이 됩니다. 왜 0부터 시작하나요? 1부터 하면 더 쉬운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3번이 아니라
2번이죠. 네? 2번. 아, 네, 2번. 네. 죄송합니다. 네. 세 번째 방은 2번. 네. 자, 왜 0번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A라는 배열에서 현재 A라는 배열은 여기에 위치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A라는 배열에서 0번, 0칸 움직인 곳, A라는 배열에서 한 칸 움직인 곳, A라는 배열에서 두 칸 움직인 곳이라는 의미로 0, 1, 2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 배열에서는 무조건 숫자를 0부터 세는구나 라고 그냥 외워버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나머지 사용 방법은 동일해요. 네, 그래서 A의 0번 방에 대한 주소를 가져서 입력을 받고 A의 1번 방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입력을 받고 A 2번 방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입력을 받고 출력할 때는 A의 0번 방, A의 1번 방, A의 2번 방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스 코드를 보면 앞선 소스 코드랑 달라진 점은 이 부분밖에 별로 없죠. 그래서 13,000개 하면 똑같이 입력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여기에 번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예제에는 이 번호를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부분을 네, 학습을 하게 될 테니까요. 아, 우선 배열의 선언이 줄어드는구나부터 변수를 선언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방을 가지는 배열을 선언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구나부터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해당 소스 코드에서 네, 배열의 의미에 대해서 전수빈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배열은 여러분들이 동일한 뭐 어떤 목적을 가지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그냥 그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면은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 관리하기 쉽지 않은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배열이라는 이런 문법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맨 처음에 데이터 타입, 네,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그 뒤에 변수 이름을 쓰는 것도 똑같아요. 단지 그 변수 이름 사이에 대괄호죠. 대괄호를 이용해서 그 배열의 크기를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사용할 때는 그 배열의 각 방 번호를 인덱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뭐 일반 자료형 쓰는 거랑 똑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쉽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추가적인 내용들도 요거 한번 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예제를 다시 한번 또 바꿔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출력하는 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의심을 품는 학생들을 위해서 각각의 배열의 방들을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순회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소스 코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0번부터 3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시키면서 여기에서 A의 i번째 방이라고 이렇게 하면 i가 0부터 3보다 작을 때까지 즉 0, 1, 2를 순회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 A의 0번 방 입력받고 A의 1번 방 입력받고 A의 2번 방 입력받고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출력을 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사용을 해서 A의 0번 방 출력하고 A의 1번 방 출력하고 A의 2번 방을 출력하는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포문을 이용을 하면 이런 배열과 함께 붙여서 훨씬 더 소스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앞에 8-1-2의 소스 코드보다 지금 이 소스 코드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 한 10,000개 정도의 변수를 사용해야 된다면 이 소스 코드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요 3, 3, 3, 요 3개의 숫자만 만으로 바꿔주면 해결됩니다. 근데 앞에 소스 코드는 어떨까요? 변수 10,000개의 이름을 짓는 것부터가 정말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이 코드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코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반복문은 배열을 사용하시려면 반복문은 필수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반복문을 안 쓰고 배열을 사용하시면 뭐 배열을 안 쓰고
그냥 자료형을 만들어 쓰는 거랑 거의 동일한 그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열을 쓰시면 무조건 방법문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뭐 쓰는 방법은 앞서 서동만 교수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 그 배열의 크기만큼 순회를 하면서 이 배열의 값을 빼오면 되는데 뭐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 이 값 들어가는 문제 배열의 그 인덱스를 지금은 이제 i로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왜 i가 들어가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에 0, 그다음에 a에 1, a에 2를 이제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 0, 1, 2를 i의 값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i의 값이 계속 0, 1, 2로 바뀌니까 이 값이 이렇게 인덱스로 들어가면서 a의 0번째 있는 값, 그다음에 a의 1번째 있는 값, a의 2번째 있는 값 이런 값들을 하나씩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입력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출력할 때도 똑같이 여기 printf를 사용해서 똑같이 a에 있는 요 값들을 빼오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예제 1번의 혼자 해보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의 혼자 해보기는요. 3개의 정수를 입력받은 후에 거꾸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혼자 해보기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포문에 대해서 잘 학습을 하셨다면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간단합니다. 앞선 예제에서 요거 좀 지우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에서 요거랑 동일하게 하되 이 포문을 0에서 2까지 0에서 3보다 작을 때까지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2, 1, 0의 순서로 동작하도록만 변경을 해주면 해결을 할 수 있겠죠. 네. 뭐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실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조금만 생각하면 쉬우니까요. 네,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예제는 10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선언하고 1부터 10까지의 정수를 차례로 대입한 후에 배열의 크기와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0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도록 배열을 선언한 다음에 몇 번 입력을 받았는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 변수가 추가로 필요하거나 혹은 반복 제어 변수로 사용했던 i라는 변수를 이용해서도 몇 번 입력됐는지를 카운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력된 값이 아니라 1부터 10까지니까 1, 2, 3, 4, 5, 6, 7, 8, 9, 10을 모두 다 더한 다음에 총 10개니까 배열의 크기 10으로 나누어서 나눈 평균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평균은 5가 되니까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코드를 살펴보시면 이번 주부터 코드가 강의 자료에 있는 코드와 교재에 있는 코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강의 자료에 있는 죄송합니다. 교재에 있는 코드는 코드의 가독성을 위해서 최대한 보기 편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드의 라인 수가 너무 많아져서 강의 자료에 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좀 코드를 줄여서 여기에는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동작하는 코드이고 단지 코드를 작성하는 형식만 다른 거니까 그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배열을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배열을 하나 선언을 했는데 ARR이라는 배열인데 개수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방이 몇 개짜리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뒤에 바로 이퀄하고 중괄호로 묶여져 있는 값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값들을 하나의 방에 각각 하나씩 저장을 해줘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따라서 1, 2, 3, 4, 5, 6, 7, 8, 9, 10 총 10개의 방이 만들어지게 되고 따라서 이 ARR이라고 하는 배열은 정수형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는 배열의 초기화라고 부르고요. 초기화와 동시에 배열을 만들게 되는 경우에는 방의 개수를 기입하지 않아도 초기화하는 값의 개수를 이용을 해서 방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크게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입력 그 값을 카운트로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
총 10개인지 모르고 그냥 값이 10개라는 것만 아니까 자,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 해당 배열의 전체 크기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 오브 ARR 하면 이 배열의 전체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정수형 배열이니까 방 하나의 크기가 우리가 몇 개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수는 일반적으로 4바이트죠. 네, 그러면 그 인트형의 크기를 가지고 얘로 나누면, 즉 전체 배열의 크기 나누기 인트의 크기로 나누면 방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잖아요. 즉 100평짜리 공간이 있는데 그 건물에 방이 하나당 10평이야. 그러면 방이 몇 개 있을까요? 당연히 10개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계산 방식을 통해서 얘는 이 배열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 크기 나누기 하나의 방의 크기를 통해서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을 하면 방이 몇 개인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방의 개수를 이용을 해서 0부터 방의 개수보다 작을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각 배열의 원소의 값들을 썸에다가 저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전체 개수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합계를 카운트로 나누어서 평균을 계산해서 출력을 하는데 이때 정수고 정수기 때문에 이 평균값은 무조건 정수로만 출력이 된다라는 거 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생소한 문법들이 많이 나오고 이래서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예제에서는 이제 좀 새로운 문법들이 몇 개 많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배열의 초기화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라는 게 처음 나오죠. 그래서 맨 처음 나오는 이 배열의 초기화 같은 경우에는 배열 같은 경우는 우선 선언을 할 때 배열의 크기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배열의 크기를 선언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배열을 초기화하는 과정이 그냥 ARR 하고 ARR 변수 이명을 입력하고 그 뒤에 배열의 크기를 작성하지 않고요. 그 뒤에 이렇게 값들을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제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 들어가는 값들의 개수를 이 C 컴파일러가 알아서 카운팅을 한 다음에 그 개수에 맞춰서 배열의 크기를 자동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배열을 선언을 할 때 크기를 그냥 그러니까 작성을 해주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 그 프로그래밍 할 때 지금은 좀 좀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R을 할 때 이 사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10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10을 넣어주셨으면 이 들어가는 입력값의 크기도 10을 초과하면 안 되겠죠. 예, 그거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이즈 오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성을 한 게 애초에 그 배열의 크기를 우리가 설정을 하지 않았죠.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 컴파일러가 요 카운팅을 할 때 배열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배열의 이제 사이즈만 설정을 한 거지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즈를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게 사이즈 오브라는 요 키워드고요. 사이즈 오브는 그냥 사이즈 오브 함수 안에다가 이렇게 어떤 변수를 넣거나 아니면 자료형들을 넣으면 그 변수나 자료형의 데이터 크기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AR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10개의 데이터가 들어갔는데 이 10개의 데이터가 다 지금 정수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수형은 지금 인트로 들어갔겠죠. 인트는 보통 이제 4바이트로 많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기 4를 해서 사이즈 오브 ARR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 이런 아마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사이즈 오브 인트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에 대한 사이즈를 인트 자료형에 대한 사이즈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한 거기 때문에 4라는 게 반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방의 개수를 그러니까 어떤 큰 방 안에서 방의 개수를 구할 때는 전체 면적에서 그 방 하나의 사이즈를 이렇게 가지고 구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구하는 그런 계산식이죠. 그래서 40 나누기 4를 하면 당연히 10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지지 않은 이런 배열의 크기에서 배열의 크기를 좀 구하고 싶을 때 이렇게 사이즈 오브를 이용해서
그 크기를 구한다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구하는 방법은 다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뭐 앞에 설명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네, 충분히 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시 네. 한번 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네, 강의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네, 혼자 해보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혼자 해보기는요. 네, 알파벳 Z부터 A부터 Z까지를 모두 배열로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네, 그 배열의 개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앞에 코드랑 동일하지만 알파벳이니까 인트 배열이 아니라 캐릭터 배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CHAR이라고 쓰고 네,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대괄호 쓰고 이퀄하고 중괄호 하고 그 다음부터 네, A, B 이런 식으로 다 써주면 자동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계산은 마찬가지로 이 배열의 이름을 이용을 해서 사이즈 오브 이 배열의 크기 나누기 사이즈 오브 이 데이터 타입을 네. 이용을 하면 네, 크기를 알 수 있으니까 그 값만 출력만 해보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는요. 알파벳 대문자를 모두 배열에 삽입하고 A부터 순서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네, 이 진행하신 문제네요. 네. 네네, 방금 전에 진행한 네, 혼자 해보기 문제를 네, 살짝 응용해서 각각의 원소들을 26개의 원소들을 모두 출력해 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코드를 보시면 네, 캐릭터로 배열을 이렇게 만들었죠. C라고 하는 배열을 총 26개의 방을 가지는 26개의 원소를 가지는 배열 C를 만들었습니다. 네. 알파벳의 개수가 26개인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테니까 왜 26개인지는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따라서 0번부터 26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해서 알파벳 A에 i를 더한 값을 배열에다 저장을 하면 되는데 알파벳 A의 값은 네, 대문자 A의 값은 65예요. 그래서 네, 여기가 65, 여기가 66, 67 이런 식으로 일씩 증가를 하면서 알파벳의 코드 번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더해주기만 해도 A, B, C, D, E, F, G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이 배열의 각 원소에 할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포문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해주면 A부터 Z까지 모두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알파벳 대문자 A의 코드 값이 65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더라도 그냥 여기에 65가 아니라 네, 캐릭터 A를 써줬기 때문에 자동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드값 못 외우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냥 그 해당 문자 넣고 거기에 일씩 증가를 하면서 더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캐릭터 배열에 알파벳을 넣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알파벳의 개수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개수가 26개니까 캐릭터 배열에 크기를 26으로 이제 선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넣는 거는 앞서 서도만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제가 설명할 건 없겠지만 뭐 이렇게 쉼표를 이용해서 그냥 캐릭터 문자 자체를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문자의 코드 값을 알고 계시다면 만약에 모르더라도 코드표가 있으니까 코드표를 보고 코드 값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캐릭터 별에 넣어주시면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입력이 된다는 것만 저장이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예제 3번의 혼자 해보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의 혼자 해보기는요. 알파벳 대문자를 모두 배열에 삽입하고 Z부터 거꾸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코드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숫자를 거꾸로 하는 방법을 해봤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코드 그대로 쓰시면 되고 단지 요 라인만 수정을 해도 다 해결이 됩니다. 네. 그렇죠. 더 힌트 주면 안 되겠죠? 네, 숫자를 클래스부터 0까지 가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네 번째 예제입니다. 자, 네 번째 예제는요, 10의 정수를 입력받고, 자, 10의 정수? 네, 10개의 정수죠. 네, 10개의 정수를 입력받고,
홀수 번째로 입력받은 정수를 모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정수를 입력받은 다음에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값들만 출력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는 홀수만 출력하기, 짝수만 출력하기 이건 많이 해봤는데 홀수 번째 이거는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네. 만약에 포문에 배열 제어 변수가 0부터 시작한다면 네, 제어 변수가 짝수일 때만 출력을 하면 홀수 번째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1부터 시작한다면 네, 걔가 홀수일 때가 홀수 번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배열 제어 변수의 홀수 짝수만 판단을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실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코드에서 네, 10개의 값을 저장하기 위한 num이라고 하는 캐릭터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네, 여기에서 캐릭터 변수를 선언한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이 127 이하의 값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인트로 선언해도 전혀 문제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네. 입력을 받아서, 네. 밑에 소스 코드를 봤을 때 이 캐릭터를 인트로 선언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습을 하실 때 얘를 인트로 선언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10개의 값을 입력을 받았습니다. 10개의 값을 입력을 모두 받은 후에는, 자, 여기에서, 네. i의 값을 0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는데 i 더하기 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라면 즉 그러면 i가 0, 1, 2, 3 쭉쭉쭉 9까지 가면 여기다 1을 더하면 1, 2, 3, 4,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숫자가 홀수인 경우만 출력을 하면 네. 즉 0이 아닌 경우,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닌 경우에만 출력을 하면 홀수 번째만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겠죠. 네. 여기 if 문에 중괄호가 없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중괄호가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문장만 있을 때에는 중괄호 없이 네, 얼마든지 if 문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네. 포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하나의 문장만 반복할 때에는 중괄호 없이 사용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네,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정 교수님. 네, 이번 예제도 정리할 거는 크게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했던 것들을 그냥 응용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입력하는 거는 뭐 기존에 계속 해보셨으니까 스캔F로 배열에 하나씩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출력하는 것만 홀수 번째에 있는 값을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홀수 번째라는 거는 배열의 홀수 번째라는 거는 배열의 인덱스 값이 홀수인 값만 우리가 출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홀수인 값을 인덱스의 홀수인 값을 먼저 찾아내서 그 값을 출력하는 걸 이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덱스 값이 이제 i이기 때문에 i에 대해서 홀수 번째 위치를 찾는 이렇게 그 조건물이 있는 거고 이 조건물을 통해서 여러분들 출력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왜 i 더하기 1에 대한 값을 가지고 홀짝을 판단하느냐? 배열의 인덱스 번호가 0부터 시작하기 그렇죠. 때문이죠. 네. 그래서 1을 더해줘야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1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 예제 4번에 대한 네, 혼자 해보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개의 정수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정수를 홀수와 짝수 위치로 구분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0개를 다 입력받은 다음에 네, 홀수와 짝수 모두 각각 출력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앞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예제를 네, 이용해서 얘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포문을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는 짝수 위치만 출력하도록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앞에 것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네,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 교수님 더 추가 설명 있으실까요? 네, 홀수 위치 값은 이미 이전 예제에서 했기 때문에 짝수 위치만 이제 걸러내면 되죠. 근데 짝수 위치는 아까 그 if 문에서 홀수를 위치를 걸러냈기 때문에 짝수 위치는 if 홀수가 아닌 그 값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if 문에서 뭐만 하나 더 추가하면 짝수 위치 값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야 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치의 값들을 별도로 또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추가적인 일들을 해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5번째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예제는요. 7명의 국어 점수를 입력받아서 배열에 저장을 하고 총점과 평균을 구하고 합격인 학생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단 합격의 기준은 80점 이상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즉 여러분들이 7명의 임의의 점수를 막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점수를 모두 더해서 총점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입력이 모두 끝난 다음에 그 총점과 7명이니까 7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면 될 테고 그 다음에 각각을 출력을 할 때 혹은 입력을 받을 때 80점 이상인 값들의 개수만 별도로 카운트 변수를 둬서 카운트를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격률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총 7명 중에서 2명이 합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2 나누기 7 곱하기 10 하면 합격률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2와 7과 100은 다 정수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 자리가 안 나오니까 얘를 실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드를 한번 보시면요. 우선 국어 점수 7개를 입력받기 위한 배열 하나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복 제어 변수,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하기 위한 그 다음에 합격자를 카운팅하기 위한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썸과 패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변수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0으로 초기화를 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0부터 7까지 반복을 하면서 입력을 받습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입력받은 값이 80보다 크면 패스의 수를 하나씩 하나씩 증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입력된 값을 썸에다가 더해줘서 합계를 구하는, 즉 입력과 동시에 모든 계산을 처리하도록 반복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계산해서 출력만 하면 되죠. 그래서 합계를 출력하고 합계 나누기 7을 통해서 평균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합격자의 수, 패스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합격률을 출력하기 위해서 패스의 값을 실수로 변환해서 플로트, 얘를 캐스트 연산 혹은 형변환 연산자라고 부르는데요. 가로 안에다가 내가 변환하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의 이름을 적어 놓으면 이 뒤에 나오는 값을 해당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한 다음에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의 값인 2를 플로트로 변환을 하면 2.0이 되고 2.0 나누기 7 하면은 얘의 결과는 얘가 실수이기 때문에 얘도 실수가 돼서 처리가 되겠죠. 아마 0.2857 이렇게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28.57이 나오게 되고 그 28.57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나오나요? 라는 것은 %.2f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출력해줘 라고 여기에 적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뒤에 %를 출력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 % 기호는 %d, %f 이렇게 쓰기 위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프린트 F문에 이 형식 문자열 안에 % 기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무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 이 자리에 반드시 %를 출력해야 돼 라고 한다면 %를 2개 연속 써서 % 하나를 출력할 수 있게 명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호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산하실 때 암산을 되게 빨리 하셔서 되게 잘하시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옆에 답이 있었네요. 그 이번 문제는 좀 몇 가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나오는데 맨 처음에 그 변수 작성하실 때 그 보통 우리가 변수를 선언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처음 이제 시연을 하시는 분들은 선언을 하시고 무조건 초기화를 하시는 게 초기화를 하는 걸 버릇을 들어 놓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화를 안 하는 것 때문에 그 프로그램 작성 중간중간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이 문제가 논리적인 오류, 그러니까 이런 오류들이 발생을 하는데 요거를 찾아내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초기화를 0으로 다 무조건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입력과 동시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제 합격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반복문 하나 안에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요 조건문을 통해서 80점이 넘는 스코어가 들어왔을 때만 요 패스 변수를 1씩 증가시켜서 우리 패스 합격자들을 찾아내면 되고 그 다음에
스코어에 대한 합계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합계를 구해봤잖아요. 많이 구해봤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는 각각 변수 A, B, C, D를 다 입력받은 다음에 각 변수를 다 더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배열로 이렇게 합계를 구한다는 거, 그거만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요 형변환이거든요. 요 플로트라는 형변환인데 플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형변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형을 강제로 변환하고 싶은 그런 변수 앞에 이렇게 괄호를 해서 내가 변환하고자 하는 그런 형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형 변환을 시키면 그 뒤에 있는 변수가 형이 변환하게 되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패스를 변환했기 때문에 패스가 플로트로 실수로 바뀌겠죠. 네, 실수로 바뀌는데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계산들 있죠. 계산들은 이제 이 실수를 기준으로 보통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래봤자 실수랑 정수뿐이잖아요. 그래서 실수랑 정수랑 연산을 하면 무조건 실수 기준으로 그 반환값이 나온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요 같이 플로트로 형변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합격률을 실수로 우리가 리턴을 받고 싶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맨 앞에 있는 변수를 실수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변환을 해서 뒤에 나오는 연산값들도 다 이제 실수로 계산이 되게 막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예제 5번에 대한 혼자 해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5번에 대한 혼자 해보기는요. 10명의 국어 점수를 입력받아서 평균을 계산하고 평균 이상인 학생들과 미만인 학생들의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코드를 잘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점은 여기에서 좀 지저분하죠? 여기에서 카운트를 지금 입력받으면서 동시에 진행을 했었어요. 여기에서 바로. 근데 얘를 여기서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합계를 다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또 포문을 추가해서 평균을 계산하고 그 평균보다 큰지 작은지를 통해서 카운트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때 그러면은 평균 이상인 학생 수도 구하고 평균 미만인 학생 수도 구해야 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if else 구문으로 두 개의 카운터를 이용을 해서 처리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합격인 학생 수만 센 다음에 10명의 점수를 입력받았잖아요. 10명이라는 거 이미 알잖아요. 그러면 10- 합격한 학생, 평균 이상인 학생을 하면 평균 미만인 학생을 구할 수 있게 되니까 그냥 연산식으로 저 같으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편하게 원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또 추가적인 힌트가 있어야 될까요, 교수님? 결론 정리를 하자면 일단 총점을 입력받고 합계를 구하는 반복문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을 가지고 평균 이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반복문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코딩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평균 이상인 사람이랑 평균 미만인 학생 수를 반복문을 2개로도 구할 수는 있죠. 이렇게 했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걸 더 반복문을 줄여서 최적화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머리를 좀만 쓰면. 네. 자, 그러면 1차 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차 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